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친숙하게 먹는 음식, 바로 토마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마토는 어찌 보면 국민 채소 같은 존재죠. 냉장고에 항상 한두 개쯤 들어있고 샐러드, 볶음, 국에도 쓰이고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위해 아침에 토마토를 공복에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토마토가 건강에 좋긴 하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조금 풀어드리려고 해요. 마치 옆자리 친구처럼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듣는 기분으로요. 제가 한 달 전쯤 진료했던 72세 이정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어르신은 아침마다 꼭 토마토 한 개를 껍질째 생으로 드신다고 했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공복에 먹고 물도 안 마셔요. 그냥 생으로 씹어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며 명치가 콕콕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위내시경을 해보니 만성 위염이 심해졌고 위상 과다까지 생겼더라고요. 바로 그 공복에 먹던 생토마토가 문제였던 거죠. 토마토는 산성식품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생으로 먹으면 위에 자극이 되고 속이 약한 분들에겐 위산을 더 자극해서 속쓰림, 위염,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토마토 속에는 옥살산 OXALIC 에서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결석 병력이 있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이 매일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좋다고 매일 한 접시씩 먹었는데 신장에 부담을 줬어요 라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토마토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만 드시면 혈관 건강 노화 방지는 건강 전립선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LYCOPENE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 라이코펜은 몸 안의 염증을 줄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줘요. 또 베타카로틴, 비타민C, 루테인 등도 많아서 눈 노화,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익혀 먹기예요. 라이코펜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무려 4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 가볍게 구운 토마토 또는 토마토를 넣은 계란볶음이 아주 좋은 방법이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씹는 게 불편하거나 속이 약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조리 형태가 더 알맞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유, 토마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냥 생으로만 먹기엔 좀 심심하던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토마토는 사실 단독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좋은 음식 궁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약에도 상생이라는 개념이 있죠? 음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지고 몸에서의 작용 방식도 바뀌고 부작용은 줄이고 효능은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와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들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조리법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궁합이 좋은 재료는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용성, 즉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좋은 기름을 써야 한다는 거죠. 정제유나 마가린 말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오일을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슬라이스해서 약간의 소금, 후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입맛이 없을 때는 거기에 치즈 한 조각만 곁들여도 아주 맛있고요. 추천 요리는 올리브 오일, 구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리고 올리브 오일을 약간 둘러서 에어프라이어나 팬에 약불로 구워주세요. 속이 부드럽게 익으면서도
영양은 살아있고 라이코펜 흡수율도 높아지는 황금 조리법입니다. 치아가 불편한 분들께도 참 좋아요. 두 번째 궁합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의 보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토마토의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혈관 건강, 근육 유지, 눈 건강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게다가 계란의 지방 성분이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주니까 아주 이상적인 조합이죠. 추천드리는 요리로는 토마토 달걀볶음이에요. 중국식 가정 요리로도 유명하죠. 토마토 한 개를 적당히 썰어 살짝 볶다가 소금 간 살짝 한 계란 두 개를 풀어서 같이 볶아줍니다. 여기엔 기름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정도만 써도 충분해요. 식감은 부드럽고 토마토의 산미가 계란과 섞이면서 위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이거 하나에 단백질, 항산화제, 따뜻한 포만감까지 다 들어있죠.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궁합 재료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 QUERCETIN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만나면 혈관 청소 능력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토와 양파를 같이 드시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뇌졸중 예방에 좋다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토마토 양파 샐러드입니다. 얇게 썬 토마토와 양파를 섞고 발사믹, 식초, 올리브 오일, 레몬즙 한 방울 넣으면 정말 깔끔하고 맛있는 한 접시가 됩니다. 네 번째는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토마토와 모짜렐라는 말 그대로 찰떡궁합이에요. 특히 치즈의 칼슘과 지방이 토마토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토마토의 산미가 치즈의 고소함을 잡아줘서 소화도 더 잘 돼요. 이 두 가지를 활용한 대표적인 요리가 바로 카프레제 샐러드죠. 토마토와 치즈를 겹겹이 놓고 바질잎 몇 장 그리고 올리브 오일 한 줄 뿌려주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부담 없는 멋진 요리가 됩니다. 특히 이건 입맛이 없는 어르신들께 간식처럼 드리기 참 좋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조심스러우면서도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통곡물 또는 두부입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 위에 토마토 두부 조림을 얹는 것도 좋고 두부 위에 토마토 슬라이스를 얹고 간장, 참기름 살짝 뿌려서 냉샐러드처럼 드시는 것도 훌륭합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며 토마토의 산성 성분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해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겐 이게 특히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낮고 단백질과 항산화 영양은 풍부하거든요. 이렇게 조리하면 토마토의 장점은 살리고 위에 자극 주는 단점은 줄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팁, 토마토 껍질이 거슬리거나 위에 부담스럽다면 데쳐서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것도 좋아요. 이처럼 토마토는 혼자 먹는 것보다 몸에 좋은 다른 식재료들과 짝을 이뤄 먹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잘 먹는 게 중요하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정리해 볼까요? 토마토는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생으로 드시는 것, 껍질까지 드시는 것,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속을 상하게 하거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 대신 익혀 드시고 기름과 함께 드시고 계란, 양, 파, 치즈, 두부처럼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드신다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혈관 건강, 위장 보호, 기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들으시면서 나도 저렇게 바꿔 먹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건강한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토마토는 참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생으로 먹는 건 피하세요. 위장이 약한 분, 신장결석이 있었던 분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고요. 익혀서 기름과 함께 다른 식재료와 조화롭게 먹는 게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위에 무리 없게 드시는 방식이 핵심이에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지만 하루하루 작은 선택의 차이가 결국 우리 몸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오늘 토마토 이야기가 여러분 식탁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이 토마토 요리법이나 궁금한 음식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